cool. Life is so cool. Oh yea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네, 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스윗박스라는 가수의 Life is so cool이라는 노래로 같이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조금 힘든 시기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달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같이 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학교를 다니거나 지금 아직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정말 못할 수도 있어. 나 정말 어떻게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걱정은요,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같이 선생님하고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심리학자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한 야생에서 한 2-3m를 뛰는 펄쩍펄쩍 뛰는 개구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개구리를 한 1m 정도 되는 직경이 1m 되는 상자에 놓고 몇 달간 생활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개구리를 꺼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개구리가 1m 정도밖에 못 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놀란 과학자가, 이 실험자가 다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1m밖에 못 뛰던 개구리를 이번엔 50cm 정도 되는 상자에 넣고 또 몇 달간 생활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개구리를 이제 꺼냈겠죠. 그래서 얼마나 뛸까 이렇게 지켜봤더니 이번엔 50cm 정도밖에 못 뛰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나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선은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앞두고 또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 시작하면서 많은 위기들이 올 거고 굉장히 고민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이런 제한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 나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 꼭 믿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소원은요, 뭘까요? 네, 오늘의 소원은 합성함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이 합성함수의 성질이 무엇인지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같이 거꾸로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역함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오늘 처음 보는 개념인 합성함수. 합성함수란 무엇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함수를 우선 이러한 예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주변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예인데요. 자, 아빠를 x라는 집합의 원소, 엄마도 x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두고요. 그리고 y라는 집합엔 남자랑 여자. 그런데 이 y라는 집합을 이제 정리역으로 해서 또 다른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y에서 g로 대응되는 함수로 우리가 g,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로 f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g라는 집합은 1, 2 이렇게 한번 대응시켜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 f는 성별로 대응시켜주는 함수를 해볼게요. 그럼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이 g라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요.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생기잖아요. 그 주민등록번호 중에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민번호 그 생년월일 빼고 뒤에가 남자들은 1로 시작하고요. 여자들은 2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자는 앞에 생년월일 빼고 이 뭐뭐뭐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대응시켜주는 함수로 우리가 g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두 개의 함수를 지금 같이 표현을 해 보았는데 아빠는 함수 f에 의해서 남자로 대응이 되고 이 남자는 번호 1로 대응시켜준다 라고 하는 게 g라는 함수죠. 엄마는 함수 f에 의해서 여자로 대응이 되는데 여자는 주민번호 뒤가 2로 시작한다가 바로 g가 대응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빠는 주민번호 뒤가 1로 시작해요. 엄마는 주민번호 뒤가 2로 시작해요. 바로 가는 거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이 함수 f와 g를 합성한다는 겁니다. 자, 함수 f와 g, f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g가 일어나는데요. 이 두 함수를 합성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f 동그라미 g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읽을 땐 g 합성 f라고 읽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 이렇게 적는 순간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F 먼저 일어나고 G가 일어났는데 선생님 왜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F 먼저 적나요? 왜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적나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소연이라는 글자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오른쪽부터 쓰거든요. 이렇게. 쓰기도 어렵죠. 근데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왜 F 먼저인데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써가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기호의 정의인데요. 왜 이렇게 쓰는지는 잠시 후에 계속되고요. 자, 우선 우리가 이 함수를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빠를 바로 1로, 엄마를 바로 2로, 즉 이 중간 과정 생략해서 바로 이 x에서 g라는 집합으로 보내주는 함수를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해서 이와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아빠와 엄마를 간단하게 문자, 알파벳으로 A, B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남자랑 여자는 간단하게 C, D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X라는 집합에서 G로 바로 대응되는 이 함수에 의해서 A는 1로 대응되죠. B는 2로 대응되죠. 이걸 우리가 표현한 게 뭐예요? 이거죠. G 합성 F라는 이 새로 만든 함수에 의해서 A는 1로 대응된다. A는 1로 대응된다. 그리고 이 함수, 새로 만든 이 함수에 의해서 B는 2로 대응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는 바로 1로 대응되었는데 이 함수에 의해서 A는 바로 1로 대응되었는데 이 A에서 1로 찾아가기까지의 중간 과정을 살펴보면 C를 거쳐갔죠. 누구에 의해서? A가 F라는 함수 만나서 C를 거쳐갔어요. 한마디로 이 C는 F의 A예요. 그 다음 이 C는 G에 의해서 1로 대응됐어요. 그래서 이 1이라는 건 뭐예요? G의 1이에요. 여기까지 왔죠. 근데 G의 C예요. G의 C.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1이라는 함수를 어떻게도 적어볼 수 있는 거냐면 C 안에 이 C가 뭐예요? F의 A잖아요. F의 A니까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G의 C 대신에 F의 A를 적어볼 수 있어요. 요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A로부터 시작해서 1로 도달한 이 1이라는 값은 G 괄호 안에 F의 A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의미가 뭐예요? A가 처음 F에 의해서 대응되고 그 F의 A가 G에 의해서 대응되었다는 얘기죠. A가 F의 A로 대응되고 그 FA가 G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되었다? G에 의해서 이와 같이 FA의 G의 함수값으로 대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1이라는 이 값은 다시 보면 또 뭐예요? G 합성 F라는 값에 의해서 A가 1로 대응된 거다라고도 표현한 방법이 위에 있죠. 한마디로 G 합성 F에 의해서 A가 대응된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해서 다시 얘기해보면 X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이 함수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이 되냐면 G 합성 F라는 바로 가는 함수에 의해서 X가 대응된 함수 값인데 이것은 처음에 X가 어디로 대응됐죠? fx로 대응됐겠죠? 그리고 이 fx를 정의역의 원소로 해서 g가 누구로 대응시켜 준 거예요? 그렇죠. g가 이 fx를 대응시켜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이 지금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리해 보면 자, 이제 우리 두 함수 f와 g의 합성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자, f와 g의 합성 함수는 g 합성 f라고 적는데 정의역이 뭐예요? 그렇죠. f의 정의역인 x고 치역이 어디예요? 공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g의 공역인 바로 g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에 의해서 정의역의 원소 x가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어떻게 대응됐어요? x가 맨 처음 만나는 함수가 f니까 x에 대응하는 함수값 f 먼저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 값을 g가 옮겨주었죠. g가 옮겨준 함수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이게 합성함수의 정의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왜 굳이 우리가 f 먼저 만나고 그 다음 g를 만났는데 g를 먼저 적었느냐라고 하면 봐보세요. x가 fx의 함수값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g에서의 함수값을 찾은 거죠. x가 오른쪽에 있어 버리니까 누굴 먼저 만났어요? f를 만났고 그런 다음에 g를 만났죠. 그래서 x의 기준에서 먼저 만나는 게 f고 그 다음 g니까 이 순서로 f 그 다음 g로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기에는 g 합성 f로 이렇게 적었다는 기호의 의미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았는데요. 예제 1번 통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 1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대응 관계가 주어져 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함수 f와 g가 같이 주어져 있죠. f와 g. 자, 이 두 함수에 대해서 새로 만든 합성함수가 1을 어디로, 3을 어디로 대응시켜 주는지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f 그 다음 g예요. 그러면 바로 가는 함수는 f 그 다음 g니까 f가 일어나고 나서 g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바로 이 합성함수가 x에서 g로 바로 가는 함수고요. 자, 우리가 대응 관계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1에서 시작했어요. 1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함수에서 어디로 가는지 g에서 이제 찾아야 되겠죠. 1에서 화살표 따라가면 7이고요. 7에서 화살표 따라가면 9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간 과정이 필요 없고 1이 결국 어디 대응된다? 9에 대응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g 합성 f라는 함수에 의해서 1은 9에 대응되고요. 그 다음 이 합성함수에서 3이 어디로 대응되는지 봐볼게요. 3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도달할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3은 화살표를 따라가면 5를 거쳐서 5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3에서의 이 합성함수에 의해서 대응되는 함수값은 5예요. 그래서 그 둘을 더하면 14.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바로 대응 관계가 눈에 보이니까 했는데 만약에 대응 관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G 합성 F에 의해서 1이 대응되는 값은 1이 대응되는 이 함수 값은 처음에 1이라는 값이 누구에 의해서 대응됐죠? 그렇죠. F에 의해서 대응된 7이라는 값인 거죠. 그리고 그 7이 결국엔 G라는 함수에 의해서 9로 대응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1이 맨 처음에 함수 f에 의해서 7로 대응이 되었고 이 7이라는 값은 g에 의해서 9로 대응됐죠. 이 7이라는 값은 g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 7이 f의 1인데 이게 g에 의해서 대응된 값을 찾은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9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값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렇게 대응 관계가 주어지면 합성함수로서 바로 1에 대응하는 함수값 찾을 수 있지만 대응 관계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굳이 1이 맨 처음에 어디로 대응되고 그 다음에 G란 함수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유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1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f를 두 번 합성한 함수에 의해서 2가 어디로 대응되는지 값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대응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응 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분리해 봐야 되겠죠. 자, 이 2라는 숫자는 함수 f에 의해서 먼저 어디론가 대응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함수 f에 의해서 어디론가 대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 합성함수의 정의였어요. 자, 그러면 우선 f의 2를 먼저 구해보게 되면 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f의 2는 x 위치에 2가 들어갔으니까 2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8에 3 더하면 그렇죠. 11. 자, 그래서 이 값이 11이고요.
그럼 결국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f의 이 값이 11이니까 11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f의 11은 또 어떻게 구해요? f의 11은 x 대신에 11, 11, 11 들어가면 1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1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써볼게요. 121 더하기 22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146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은 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 합성한다라는 기호가 우리가 함수값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와 같이 분리해서 함수값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관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우리 유제 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2번 보면 자, 두 함수 f랑 g가 주어졌어요. 이 f랑 g가 주어졌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냐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hx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보면 f, g는 알아요. 근데 이 h가 뭔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h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다시 한번 크게 써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랑 g예요. 근데 이 모르는 함수가 어떻게 찾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합성한 고리를 끊어야 h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f 안에 hx로 이와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이 함수의 의미는 뭐였죠? h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f가 일어나는 거죠. x가 h에 의해서 먼저 대응되는 함수값 찾고 그런 다음에 f에 의해서 대응되는 함수값 찾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그리고 그게 지금 gx랑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요. 이제 f의 hx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좀 어렵죠. 자, fx가 지금 무엇이냐면 2x 플러스 1이에요. 이 말은 f는 세모를 2 곱하기 세모 더하기 1로 대응시켜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f의 역할은 무엇이다? 주어진 값을 2배에서 더하기 1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모의 위치에 hx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f의 hx는 뭐예요? hx의 2배에서 더하기 1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게 되면 이 식이 2hx 플러스 1이니까 2hx 더하기 1. 우변의 g의 x는 주어진 대로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hx가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1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2hx가 1 넘기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고요. 이제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h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hx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 다시 보면 합성했다라고 하는 건 두 함수를 묶었다는 거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푸는 게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x에 대응하는 h에서 함수값 먼저 찾고 그 후에 f의 함수값을 찾겠다는 의미로 이와 같이 분리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유제 2번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합성함수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집합을 배우면서 집합의 연산 법칙 했었죠. 자, 그 집합의 연산 법칙에 교환 법칙도 있었고요. 결합 법칙도 있었고 분배 법칙도 있었는데 우리가 집합에서의 이 연산이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함수 f와 g의 합성함수 배웠죠. 이 동그라미 기호가 바로 연산 기호예요. 그럼 우리가 2 더하기 3이 3 더하기 2랑 같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것처럼 과연 여기서도 f 동그라미 g라고 쓴 g 합성 f랑 f 합성 g랑 같겠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같다라는 게 뭐죠? 둘이 같으면 그렇죠. 순서를 바꿔도 된다. 교환 법칙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립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x, 1, 2라는 원소 있고요.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집합을 다 같게 얘기를 해줄게요.
집합을 다 1, 2를 원소로 갖는 경우로 볼게요. 그러면 이때의 F는 어떻게 대응시켜주는 거냐면 1을 2로, 2는 1로 대응시켜주고요. 함수 G는 이 각각을 어떻게 대응시켜주냐면 전부 다 1로 대응시켜주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F 합성 G가 이러한 함수에 의해서 1이 대응되는 값과 G 합성 F에 의해서 1로 대응되는 값 두 가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합성 함수를 우리가 굳이 여기 표현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1이 맨 먼저 만나는 함수가 G죠. 그래서 G의 1을 구하고 그 다음 만나는 함수가 F죠. 그 다음 F 함수 값 찾아주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G의 1은 뭐예요? G의 1은 1이에요. 그래서 F의 1이니까 F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2. 자, 그 다음 G 합성 F의 1이라고 하는 거는 1이 맨 먼저 만나는 함수가 F죠. 그래서 F의 1이라고 적고 그 F의 1을 구한 다음에 G라는 함수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되는지 살펴봐야 되죠. 자, 그럼 F의 1은 뭐예요? F의 1은 2예요. 이 값이 2예요. 그리고 G의 2를 구해야 되죠. 근데 G의 2는 1이죠. 자, 그러면 위의 값은 2가 결과였고요. 밑에 이 합성함수의 1에 대응하는 값은 1이었어요. 둘이 어때요? 똑같은 일이라는 게 이 함수와 이 함수에 의해서 2와 1로 다른 값으로 대응되었죠. 그 말은 둘이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거고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두 함수가 같지 않다는 거죠. 왜 두 함수가 같지 않은 거예요? 두 함수, F란 함수랑 G란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같아야 됐었는데 지금 1이라는 똑같은 값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지 않죠. 그래서 두 함수가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건 무슨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환 법칙만이 아니고 무슨 법칙도 있어요? 결합 법칙. 자, 우리가 합성함수 연산 한 개밖에 없으니까 결합 법칙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1, 2, 2와 같이 대응되는 함수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왼쪽에 있는 집합에서 오른쪽으로 대응되는 이 함수 어떻게 생긴 함수일까요? F가 일어나고 나서 G가 일어나고 그 다음 H가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누구 순서부터예요? F 일어나고 나서 G가 일어나고 그 다음 H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이 가장 왼쪽의 집합에서 오른쪽의 집합으로 직행으로 가는 함수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법칙이었냐면 이 연산의 순서는 똑같은데 한마디로 F, 동그라미 G, 동그라미 H 이 순서는 똑같은데 앞에 두 개를 먼저 합성할지 뒤에 두 개를 먼저 합성할지 같으면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였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왼쪽의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G랑 H를 먼저 합성하라는 거죠. G랑 H를 먼저 합성하라는 게 뭐예요? G랑 H를 먼저 합성하라는 것. 즉 바로 이 두 함수를 바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함수고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F 먼저 한 다음에 이 합성함수에 의해서 대응된다는 거예요. F 먼저 한 다음에 이 합성함수에 의해서 대응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원소가 이 전체로 바로 대응되는 거나 F 한 번 띄고 두 번 뛰어서 여기로 오는 거나 대응되는 원소는 그렇죠. 함수만 같으면 같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의 의미는 G랑 F를 합성함수에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란 얘기죠. 그래서 G랑 F 합성하면 요거가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F 그 다음 G를 합성한 함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함수가 일어나고 나서 H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 함수가 일어나고 나서 H가 일어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왼쪽의 집합에서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 대응되는 원소로 도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진 않지만 함수의 순서, 만나는 함수의 순서만 f, g, h 이와 같이 똑같으면 결합하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먼저 결합하든 뒤에 두 개를 먼저 결합하든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결합 법칙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 보게 되면 자, 두 함수 f와 g가 주어졌는데 g 합성 f랑 f 합성 g랑 똑같은 3이라는 값을 같게 대응시켜 주겠느냐 라는 의미의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은 값으로 3을 대응시켜 줄지는 몰라요. 자,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함수에 의해서 3이 대응되는 값은 3이 맨 먼저 f를 만나죠. 3이 f를 만나고 그런 다음 누굴 만나요? g를 만나죠. 자, 그럼 이제 3에서의 함수값 이 위에서 구해볼까요? f의 3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고요. f의 3이 마이너스 5고요. 그래서 g의 마이너스 5죠. 또 g의 마이너스 5는 뭘까요? g의 마이너스 5는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우리 구했고요. 자, 이번엔 옆에 있는 이 함수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f 합성 g에 의해서 3이 대응된 함수값 찾아보려면 지금 대응표가 없으니까 대응 관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3에 대한 함수값을 순서대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3이 먼저 만나는 함수가 g죠. 그래서 3이 g에 의해서 대응되는 함수값 찾고 그 다음 f에 의해서 대응되는 함수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g의 3은 뭐예요? 자, 위에 g라는 함수가 있는데 g의 3은 3 대입하면 9 더하기 2니까 11이겠죠. 그래서 f의 11이고요. 또 이제 f의 11이라는 함수값 구해보려면 f의 11은 11 대입하면 마이너스 2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함수값의 합이니까 두 개의 함수값의 합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21을 둘을 더하면 뭐라고 나오죠? 자, 마이너스 34. 이렇게 우리가 두 함수값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제 2번의 답 여러분들 마이너스 34 보기 4번이죠. 자, 답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유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4번입니다. 자, 유제 4번 보면 세 함수가 등장했어요. 자, 세 개의 함수가 등장했는데 f 그 다음에 h 합성 g라는 함수가 주어졌고요. 이 함수의 결과가 bx 플러스 3이 되도록 하는 a와 b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 위에 있는 함수 한번 적어볼까요? h 합성 g 합성 f. 자, 이 함수를 적어봤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f를 알고 h 합성 g를 알죠. f를 알고 h 합성 g를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괄호를 달리 묶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h 합성 g로 묶어줘야 되겠죠. h 합성 g에 묶어주고 여기 합성 f로 주어진 함수를 표현해 주는 게 되겠죠.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앞에 두 개를 결합해도 결과는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에 의해서 x가 bx 플러스 3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함수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된다고요? 바로 bx 플러스 3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함수니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주어진 이 함수는 자, 두 개의 함수로 생각하세요. 하나의 함수, 또 다른 하나의 함수, 두 개의 함수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x가 맨 먼저 만나는 게 누구예요? fx죠. 그래서 fx. 그 다음에 이 fx가 누구랑 만나나요? 이 함수랑 만나죠. 이 함수, 덩어리로 생각한 이 함수랑 만난 함수 값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fx는 알고 있고 이 함수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h 합성 g에 의해서 세모는 어디로 대응되나요? h 합성 g에 의해서 세모는 어디로 대응돼요? 2 곱하기 세모 빼기 1로 대응되죠? 2 곱하기 세모 빼기 1로 대응되죠? 이 세모의 위치에 fx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모의 위치에 fx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 함수는 h 합성 g에 의해서 이 값은 이 fx 마이너스 1로 대응이 되는 거죠. 세모 대응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우변 정리했고요. 좌변은 bx 플러스 3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중간 과정 이제 없애볼까요? 자, 없애기 전에 우리 잠깐 봐보면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와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건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아야 두 함수가 같다는 거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bx 플러스 3하고 이 fx 마이너스 1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식을 위에 써보면 bx 플러스 3하고 이 fx 마이너스 1이 모든 x에 대해서 같아져야 된대요. 자, 그럼 이제 fx만 대입하면 되겠죠? fx는 x 플러스 a래요. 이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 식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두 함수가 같으니까. 자, 그러면 1차식 보이죠? 자, 우리가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우변 전개하면 2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고요. 좌변은 bx 플러스 3이에요. 자, 2x 넘기면 b 마이너스 2에 x로 묶을 수 있고요. 3 넘기면 2a 마이너스 4라고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요.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죠? x에 관한 항등식.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x를 무력화시켜주기 위해서 0이 개수가 돼야 되고, 또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우변도 0이 돼야 된다는 게 항등식의 개수의 조건이었죠. 그럼 b-2가 0, 2a-4도 0. 그래서 b-2가 0이니까 b는 2, 2a-4가 0이니까 a도 2. 이와 같이 우리가 a와 b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 플러스 b는 뭐예요? 4.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제 4번의 답은 2번 보기를 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남은 소원 바로 역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라고 하는 이 역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거꾸로 역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함수다라는 의미가 바로 역함수인데요. 우리 예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때 x라는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y라는 집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1을 a로, 2는 c로, 3을 b로 대응시켜 줘 볼게요. 자, 그러면 FA에서 1은 A로 대응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A는 1로 대응되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C는 2로 대응되고 B는 3으로 대응되죠. 이와 같이 Y를 정의역으로 해서 X를 공역으로 해서 한마디로 Y에서 X로 가는 이 함수를 우리가 주어진 함수 F의 역함수, 즉 거꾸로 가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항상 이런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알고 봤더니 y라는 집합에 원소 d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역함수 생각하려면 d에 무슨 원소가 대응되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죠. 자, 찾을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역함수가 정의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에 누군가
공력의 원소가 대응돼야 되는데 지금 이 원소 때문에 대응되는 원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D 같은 존재가 있으면 역함수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D 같은 존재가 뭐예요? 그렇죠. 치역에 속하지 못한 원소들이잖아요. D가 어딘가로부터 화살표를 받았어야 화살표를 되돌려 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의 조건이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자, 우선 그 첫 번째가 이와 같은 D라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은 모든 공력의 원소가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화살표를 받는다는 건 치역에 속하는 원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함수의 치역과 무엇이 같아야 된다? 공력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이제 치역과 공력이 같아졌다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치역과 공력이 같아졌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4라는 원소가 X에 있어서 4가 C로 대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생각하려고 봤더니 C가 2로 대응돼야 될지 4로 대응돼야 될지 모르죠. 자, 우리 함수의 정의가 무엇이었죠? 정의역이 지금 F의 역함수는 정의역이 Y일 텐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력의 원소가 하나만 대응돼야 되는데 지금 2개 대응됐잖아요. 그래서 이 4라는 값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역함수 정의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2대 1이 되는 상황 때문에 역함수 정의 못한 거죠. 그럼 이런 2대 1 되는 상황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렇죠. 1대1 함수. 1대 1 함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대1 함수가 되어야만 우리가 거꾸로 가는 화살표 하나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F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치역과 공력이 같아야 되고 함수 F의 치역과 공력이 같아야 되고 함수 F가 1대1 함수여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얘기한 게 뭐죠? 그렇죠. 1대1 대응이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1대1 대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함수 F가 이와 같이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그에 대응하는 역함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함수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냐면 X라는 원소가 함수 F에 의해서 Y로 대응됐다고 해볼게요. X라는 원소가 함수 F에 의해서 Y로 대응이 되었다면 이 역함수는 Y를 X로 대응시켜주는 거죠. 역함수는 Y를 X로 대응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F가 F의 역함수로 바뀌면 X랑 Y 위치가 이와 같이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함수의 정의를 오른쪽에서 적어볼게요.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F의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죠. 1대1 대응이 되면 함수 F의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F의 마이너스 1로 쓰고 이게 F의 역함수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 함수는 F의 정의역, F가 X에서 Y로 대응되었다면 F의 역함수는 Y에서 X로, 즉 정의역과 공력이 바뀌죠. 이렇게 대응이 되는 함수인데 X를 F가 Y로 대응시켜줬다면 역함수는 그렇죠. Y를 X로 대응시켜준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F에 의해서 Y로 대응될 때 역함수에 의해서 Y가 어디로 대응돼요? 그렇죠. 역함수에서 Y가 X로 대응되면 바로 그때 정의되는 이 함수를 우리가 F의 역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역함수 개념 이용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예제 3번이고요. 그래서 예제 3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이러한 조건이 성립할 때 F의 2와 F의 3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1 대신에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f의 역함수에 의해서 10이 3으로 대응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f의 역함수에 의해서 10이 3으로 대응된다라는 말은 뭐죠? 그렇죠. f에 의해서 3이 10으로 대응된다는 거죠. f에 의해서 3이 10으로 대응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f에 의해서 10이 3으로 대응된다. f에 의해서 3이 10으로 대응된다. 이와 같이 대응 관계를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f의 역함수에 의해서 10이 3으로 대응되면 f 역함수가 f로 바뀌면서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관계 있죠. 10이 함수값으로 오고 3이 정의역의 원소로 들어간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에서의 함수값이 뭐예요? 10.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f의-1은 2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 두 개의 식이 있으니까 a, b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의 3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게 되면 자, f의 3은 3a 플러스 b고요. f의 10은 10 대입하면 10a 더하기 b죠. 그래서 옮겨서 적어보면 f의 3이 3a 플러스 b고 f의 마이너스 1이네요.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식 두 개고 문자 두 개니까 a와 b 구할 수 있겠죠. 빼보면 3a 빼기 a니까 4a고 b 없어지고요. 10에서 2를 뺐으니까 8이죠. 그래서 a는 뭐예요? a는 2.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요. 자, a가 2니까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b는 뭐가 돼요? b는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2, b는 4. 그래서 fx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fx 구해보게 되면 fx는 a가 2, b가 4니까 2x 플러스 4예요. 자, 그럼 이러한 사실로부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의 2 더하기 f의 3이죠. 그럼 f의 2, f의 3 두 가지 구해야 되는데요. 자, f의 2는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 더하기 4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 4니까 바로 8이라고 쓸 수 있고요. f의 3은 x 위치에 3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 더하기 4예요. 그래서 6 더하기 4니까 1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f의 2 더하기 f의 3은 8과 10을 더해주면 되니까 얼마예요? 18.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 3번의 답 보기는 4번 이렇게 택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6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프랑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함수 f가 어떠한 경우에 역함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유제 6번 한번 봐볼게요. 자, 유제 6번 보면 자,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물어봤는데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이 말부터 한번 봐볼게요. 어떤 경우에 역함수가 존재하죠? 자, 어떤 경우에 역함수가 존재하냐면 자,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1대1 대응이 될 때 1대1 대응이 될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고요. 또 1대1 대응은 어떤 경우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1대1 함수이면서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대1 대응, 즉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골라야 되는데 1번, 1대1 대응이 될까요? 자, 우리 1대1 대응이 되는 거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았었어요? 그렇죠.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x축하고 평행하게 그린 직선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한 개만 되어야만 1대1 함수라고 했죠. 그런데 우선 이 3번 그림 먼저 보면 x축하고 평행하게 그린 이 직선이 여기 좀 확대 좀 해주세요. 네, 그린 이 직선이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2개 있죠.
두 개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1대1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니에요? 똑같이 함수값 b에 대응하는 x가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 마이너스 a랑 a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a랑 a가 지금 함수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돼요? b로 대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대 1인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3번은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2번 봐볼게요. x축하고 평행하게 그린 직선들이 함수랑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죠. 그 말은 뭐예요? 이 x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밖에 없다. 거꾸로 y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x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2번은 우선 1대1 함수가 되죠. 자, 3번은 아니었고요. 1번 다시 봐볼게요. 자, 1번은 x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진 함수 그래프예요. 그러면 그 말은 이러한 x도 만나는 점이 어떠한 y가 b가 될 거고 이러한 x도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값이 b가 될 거고 모든 x가 다 어디로 대응돼요? b라는 함수 값으로 대응되니까 이거는 1대1 함수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1번도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봐보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세 개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른 x 하나, 둘, 이 세 개가 똑같은 이 y값에 대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대 1인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1대1 함수 아니고요. 그다음 5번 봐볼게요. 5번은 x축하고 평행하게 이와 같이 직선을 그리면 교점이 하나긴 한데 문제는 이와 같이 오른쪽 조금 더 위에서 그리게 되면 이러한 x도 이러한 y값에 대응되고 또 다른 x도 같은 y값에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대1 함수로 찾은 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원래는 1대1 대응을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치역을 한번 찾아보면 자, 이 오른쪽 그래프의 치역은 뭐예요? 그렇죠. y축 위로 그림자가 보이는 여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왼쪽 밑으로 그려지는 이 곡선의 치역은 뭐예요? 바로 이 y축 위로 그려지는 이 그림자가 되겠죠. 그래서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요. 치역이 실수 전체고 지금 공역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공역도 실수 전체일 거예요. 그래서 같으니까 바로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경우가 바로 1대1 대응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도 중요하죠. 항상 주어진 함수 f의 역함수가 정의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만 정의됐죠? 그렇죠. 1대1 대응인 경우에만 함수 f의 역함수가 정의됐어요. 왜냐하면 짝꿍이 서로 결혼한 관계처럼 1대1로 대응되고 그리고 짝꿍이 없는 원소들이 공역이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면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역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 같이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 잘 복습해서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ife is